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선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선풍수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신한계 무령설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선풍수지리는 신라 말기, 그러니까 1100년 전에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한계 무령설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스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선풍수 34대 전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한계 무령설의 뜻은 무엇인가?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이 풍수지리는 형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가령 무슨 산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 무슨 형상으로 생겼다, 사람같이 혹은 동물같이,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냐 소냐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형상을 정확히 본다는 뜻이 신한계 무령설인데요. 이 신한계라는 뜻이 바로 형상을 정확히 본다는 뜻으로 귀신 신자 보란자입니다. 귀신같이 본다, 한치 오차 없이 본다는 뜻이고요. 이 신한계 무령설은 왜 1100년 전부터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풍수지리를 하면서 왜 비전되었는가?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권력시대, 완력시대에 있어서는 이 풍수를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 선인들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사다, 직관이다 라는 소리를 소문을 낼 수가 없었죠. 왜냐? 권력, 완력을 이용해서 명당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신한계 풍수 선인들이 볼 때에 도저히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또 불량한 사람이고 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 명당을 잡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 시대에서는 이걸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일 명당을 잡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명당만큼 자손이 인물이 됩니다. 인물이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게 되어 있죠. 정치를 하면 폭정을 하고 남한의 정치를 하고 백성이, 국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함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나 나라에서 바라지 않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수가 극비 전수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수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선인 33명 중에 2분이 피살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동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대구 감사에게 매를 맞아서 절명을 했고, 또 곽운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죽산 현감에게 피살되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당을 권력을 이용해서 명당을 잡아내라고 하니까 저희 스승님은 도저히 저 사람이 포악하기 때문에 명당을 잡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당을 안 잡아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피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인은, 저희 선인은 이 풍수를 지키느라 얼마나 자기 목숨을 당하면서까지도 명당을 잡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 명당을 잡아주면 그 자손이 인물이 돼서 사회에,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같은 공범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명당을 잡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으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보면 됩니다. 김일성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전쟁을 해서 한민족을 이렇게 만들고 수천만 명이 정말 슬픔을 주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지금도 그 자손들이 계속 권력을 승대해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조상의 미호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가 극비 전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바로 조상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손들의 운명이 80%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신한계 무령설은 1000년 전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풍수를 전수받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정말 모든 것은 풍수지리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 풍수를 완전히 밝히고 보니까 이 풍수라는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연을 보면 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망을 결정하는 이런 학문인데 모든 책임이 풍수가한테 있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라 살리기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가 국운이 용성하고 흥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못 알아듣는다든가 알아듣고도 모른 척하고 우리 국민이 이 본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라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풍수의 위력, 자연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제 연구 결론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자연을 전 세계, 우리나라는 특히 1%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오겠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모든 흥망성쇠 인간사 세상사는 모든 자연을 얼마만큼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분명한 것은 모든 그 역할은 풍수가에게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 풍수지리학은 또 어떻게 누구에게 전수가 됐는가 하면은요, 도선국사로부터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효림, 성거사, 정동, 이지함, 과군, 한필선, 이렇게 약 34명이 이렇게 전수가 됐는데요. 물론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분의 어떻게 전해왔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있었을 뿐이고 정확하게 어느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사고 선생이 특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스승님들을 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비전시켰다는 것만 해도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 500년 전 조선 중기죠. 남사고 스승님이 그 예언서를 전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예언서는 남사고 스승님이 혼자 다 이 예언을 한 게 아니고 1000년 전부터도 예언이 되어 있던 것도 있고 또 남사고 스승님이 또 이렇게 밝혀서 예언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사고 스승님이 그 예언서를 유일하게 남겨주셨는데요. 경암지록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예언대로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 아주 그 예언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신선히 사는 나라, 정말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은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 풍수학, 자연 활용법을 가지고 희망이 있고 당연히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한계 풍수라는 것이 이만큼 위력이 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면 인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의 우리 삶은 자연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자연의 영향이고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것도 왜냐?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많이 입어야 되지만 여름에는 덥지 않습니까? 덥으면 벗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벗고 입고 벗지만은 이것은 자연에 따라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시키는 대로 모든 우리 인간은 아무로 나약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연을 활용해서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은 흥망성쇠 길흉화복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얼마만큼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발전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 신한계 풍수가 아니었다면 이걸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못 밝혔죠. 왜냐? 그 원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가지고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밝힌 것은 제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원리를 알면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각 문화가 많죠. 다 훌륭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히 좀 존경스러울 만큼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신한계 풍수 문화가 가장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사, 세상사가 다 풍수의 자연활용법에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한계 무령선은 1000년 전부터 비전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 이 신한계 무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나라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이것을 알아보고 활용하느냐. 우리 위대한 자연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활용하는 방법, 자연을 활용하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1%도 활용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 중심국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를 집중해서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신한계 무령설 풍수, 도선 풍수, 제가 강의할 때마다 도선 풍수 34대 천수사다라고 말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